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충격적인 영상인데요. 의심이 확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때는 2018년도입니다. HLB 생명과학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였는데요. 자, 5월 28일까지 거래는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날에 이렇게 갑자기 밑으로 장대운봉 마이너스 23%까지 저가가 찍혔었거든요. 거의 하한가 수준까지 찍혔다가 이렇게 11%로 마감이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날이 5월 29일이었는데요. 자, 그 다음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였고, 자, 이 당시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느냐. 6월 2일에 사업 분석한 내용입니다. 소문에 급락한 HLB 당국 공매도 연관성을 모니터링,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 당시에 분봉 차트인데요. 자, 1분봉입니다. HLB랑 HLB 생명과학이 있죠. 여기 뒤에 차트를 보면은 갑자기 오후 거의 3시 다 돼가지고 주가가 밑으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꽂혀버렸죠.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었는데 우하향 하는 것도 아니었고 횡보하다가 갑자기 장 막판에 밑으로 내려 꽂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L생에서 봤듯이 거의 마이너스 23%까지 찍혔다가 11%로 마감을 했었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어떤 물량이 투하가 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죠. 뉴스 기사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증시 폐장을 30분가량 앞둔 오후 3시 장이 거의 다 끝나갈 때죠. 이때 역시 이때도 시가총액이 상위 3위였습니다. HLB가 HLB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HLB가 최대 주주인 L생도 비슷한 시간에 가파르게 하향 곡선을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가가 수직 하강한 원인으로 거짓 풍문이 지목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 이때 증시 마감을 불과 몇십 분 앞두고서 인터넷 게시판과 단톡방 등에서 대규모 유상증자설, 대규모 지분 매각설, 임상환자 사망설,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포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HLB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루머 생산과 유포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악질적인 루머인데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루머이기 때문에 HLB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건들은 이제 증시에서 루머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최근에는 HLB 루머는 좀 많이 줄어드는 상태죠. 워낙에 주주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웬만한 루머는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8년 당시만 해도 루머 같은 거에 굉장히 휘둘렸던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그 이유는 실적보다 기대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취약한 이유도 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대부분이 다 적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성공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 불안한 루머가 나온다면은 자, 일단 던지고 보는 그러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당국에 따르면은 금감원은 이 단기간에 HLB 주가가 급락한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 행위 단서가 포착되면은 즉각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자, 이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조사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요즘에는 공매도랑 한패가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겠지만 물론 의혹입니다. 이때는 공매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은 사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뭔가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을 하면은 그냥 조사를 하는 거죠. 어떠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는지 조사를 하는 게 금감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 역할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급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매도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니까 금감원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공매도랑 연관이 있다라고 의심하고요. 주가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랐다. HLB의 이번에 임상 3상 성공 발표라는 보도자료 같은 것과 함께 주가가 상승했다. 그러면은 발표했던 HLB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그때 금감원은 조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매도 연관 가능성은 뭐냐? 특정 세력이 루머를 유포해 주가를 끌어내리고 공매도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바탕을 둔 것이다. 자,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줬는데 금감원 관계자는 단지 시장에 루머가 돌았다고 바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 형태가 이상한 만큼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 단서가 나온다면 조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지난달에 금감원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 혁신 방안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랑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문자 메시지, 증권방송 등을 통해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는데 한 달 만에 벌써 이런 루머들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니까 금감원이 내가 말했는데도 이게 안 지켜지네?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이제 대부분은 호재성 글을 올리는데 HLB 건은 루머로 인해서 겁을 줘가지고 주가가 급락하게 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2018년 5월 29일에 주가가 거의 하한가 가까이까지 갔었던 요 굉장히 이상했던 거래에 대해서 그 내막을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준비하려고
영상을 찍은 건 아니죠. 2021년 3월 4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골드만 등 외국계 IB 불법 공매도 반복,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제목을 보면 별거 없어 보이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도 HLB 생명과학 등 96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저질러서 7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누가?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경우죠. 그러니까 실제로 2018년 HLB 생명과학은 불법 공매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물론 2018년 5월 29일에 이때 불법 공매도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은 유력한 부분이 있기는 하죠. 정확한 팩트는 뭐냐? 요게 2018년도 차트인데요. 여기 어디선가에서는 불법 공매도가 있었다. 그래서 과태료를 받았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자, 5월 29일에 여기거든요. 이 5월 29일에 불법 공매도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2018년도 어딘가에서는 불법 공매도가 있어서 과태료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물론 불법 공매도랑 루머를 유포함으로써 주가 급락을 유도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공매도가 사용하는 전략들 중에 하나다. 불법 공매도는 무차익 공매도를 말하게 되거든요. 빌리기 전에 먼저 팔고서 나중에 빌려서 채워 넣는 것, 그게 무차익 공매도, 불법 공매도입니다. 루머를 통해서 주가 급락을 유도하는 거랑은 다르지만은 둘 다 공매도가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안 좋은 루머가 터지면은 주가가 급락하겠죠. 투심이 약해지면서. 그리고 차익 공매도를 하려면은 제약들이 많은데 무차익 공매도를 하면은 감쪽같이 대규모로 물량을 확보해서 던진 다음에 다시 채워 넣으면은 완전 범죄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들이 사용했던 여러 방법들, 그게 2018년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팩트는 뭐냐? 2018년 5월 29일에 대규모 루머가 퍼졌었던 것, 그리고 주가가 급락했던 것, 그리고 2018년도 어딘가에서 불법 공매도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과태료를 받았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진양고 회장이 파악했던 거랑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2020년 9월 14일에 소위 변종 공매도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 진양고 회장이 파악했던 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매매 형태, 이것은 주주연대 생각은 아니며 진양고 회장도 인지하고 있던 심각한 사안이었다. 그래서 진양고 회장도 이 영업일 결제제도를 활용해서 주식을 먼저 매도한 후 수량을 채워 넣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가 있었느냐, 불법 공매도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양고 회장도 불법 공매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20년 당시에는 공매도 금지인데 어떻게 해서 공매도 금지된 상태에서 이처럼 언제든지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을 항상 보유하고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자, 이에 대해서 변종 공매도를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진양호 회장은 합리적인 의심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2018년에 엘생에 대해서 실제 불법 공매도가 있었고 과태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양고 회장도 입장을 밝혔듯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주주님들도 의심을 하고 있었고요. 자, 물론 저것은 2020년도 공매도 금지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2018년도 2년 전이죠. 그때 불법 공매도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도 차트인데 여기 어디선가 불법 공매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특히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5월 29일에 거의 하한가 수준까지 대규모 여러가지 다양한 루머와 함께 급락을 했었던 5월 29일의 사례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것도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시니컬하게 바라보신 분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다 공매도 탓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18년도에는 진짜 있었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